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로또 당첨을 꿈꿔봤을 겁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겠지만 건물 구매는 반드시 포함될 거라 믿습니다. 월세 받고 편하게 사는 건물주 인생,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꼬마 빌딩의 거래 건수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 대신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뉴스를 훑어보면 꼬마 빌딩에 대한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득을 취했다는 기사보다는 손해를 보고 팔았다거나 가치가 확 줄었다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꼬마 빌딩의 매수세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닥에 있긴 합니다. 그에 따라 꼬마 빌딩의 가격도 조정되고 있는데 80억에 구매한 서울 서대문구의 4층짜리 빌딩은 50억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 사례 말고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판매된 빌딩 매각 사례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빌딩 경매 낙찰가는 25년 2월 기준 60%에 달하는 만큼 빌딩의 가치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에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와 다른 지역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토지 평당가라도 상승했지만 경기도는 15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전혀 없으며 거래 심리 또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빌딩 구매가 가장 많았던 21년과 하락하기 시작한 23년에 비교하자면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제공했을 겁니다. 1%였던 금리가 1년 만에 3%까지 올랐으니까요. 금리 변동을 바탕으로 거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겁니다. 21년이 아닌 2010년대 꼬마 빌딩을 구매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이득을 취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배우 하주연 님이 20년에 구매한 빌딩의 가격은 5년 만에 41억이나 상승했습니다. 19년에 발행된 부동산 기사를 보면 빌딩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연예인의 사례를 종합해서 올릴 정도로 빌딩은 좋은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거래도 줄고 평당가 상승세도 애매해졌습니다. 빌딩 투자, 누구는 손해를 봤으면 누구는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이 된 것은 특정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 시기가 21년에서 22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연예인과 고액의 자산가들은 2010년대에 빌딩을 구매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과거에 빌딩을 구매했으면 몰라도 지금 빌딩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진 매수세가 다른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십억 정도 하는 고가의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과거 고액 자산가의 대표 투자처는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에 구매하는 매물은 강남 상부의 고가의 아파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가 선호하는 부동산을 확인한 최근 보고서에는 아파트가 오피스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고가 아파트 거래도 4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준공 5년 내 신축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투자가 좋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감소와 신축 아파트 선호도 증가에 따라 두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추세는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비슷하겠지만 서울 성동구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4년 4분기 기준 상업시설의 거래는 고작 18건이었지만 15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는 45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격차는 서울 전역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거래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평균 매매 가격은 0.4% 상승했다고 말하지만 이 상승세는 서울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빌딩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소액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꼬마 빌딩을 구매해야 합니다. 과거에 좋은 투자 매물로 주목받았던 꼬마 빌딩의 위상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딩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꼬마 빌딩은 일반적으로 약 300평 이하, 지상 1층에서 5층 규모의 건물을 뜻합니다. 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동산인데 이 꼬마 빌딩은 은유적인 표현이라 합니다. 건물은 필연적으로 부동산법, 소방법,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마다 정해야 하는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10억에서 50억대 중소형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룰 빌딩도 시장에서 다루는 꼬마 빌딩이라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면 빌딩이 처음부터 사랑받던 매물이었냐고 따지자면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거래 총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빌딩은 14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가 부동산이 폭등했던 21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빌딩이 갑작스럽게 관심을 받았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고액 자산가나 연예인이 주목한 매물이라는 기획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득을 본 거래도 있으니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기사였지만 그만큼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도움을 줬던 경제적 배경으로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래 정점을 찍었던 21년의 기준 금리는 1%보다 낮았습니다. 임대 수익을 3%에서 4%만 남겨도 이득이었지만 금리가 다시 상승하자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회복을 이유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고
낮추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빌딩 거래가 다시 회복할까요? 여러 기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상관없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 침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빌딩을 구매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딩은 임대 수익이 중요한데 현재 대한민국의 공실률은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 기준 서울은 5%, 전국은 7%, 인천은 10%, 부산은 8%나 됩니다. 이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서울만 간신히 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공실 문제는 꼬마 빌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 사무실은 8%나 됩니다. 비약하자면 상가 10개 중 1개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2년부터 변화한 수치를 보자면 소규모 상가의 공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빌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한 빌딩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임대 수익이 목적이라면 그렇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매한 빌딩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스가 있죠. 아니면 위치가 좋아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상가가 들어오는 빌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꼬마 빌딩이 유행했던 시점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 빌딩을 구매한 사람들 대부분이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지불하며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빌딩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물건 처분도 용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은 빌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 수익도 불안정합니다. 거기에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빌딩을 선뜻 구매하려는 매수자들은 과거만큼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불안정한 빌딩 시장을 떠나 다른 매물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뭘까요? 모두가 하나같이 아파트를 말할 겁니다. 아파트는 금액과 상관없이 높은 황금성을 자랑하는데 시장에서 빌딩 대신 주목하기 시작한 건 이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고가의 아파트가 주로 모인 서울에서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에서 5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5채 중 1채 이상은 15억 이상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늘어난 비중이라 할 수 있겠지만 15억 이상으로 거래된 아파트 중 62%는 강남 상구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최근 고액자산가의 선호 부동산이 건물에서 아파트로 변했습니다.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5년에 투자하면 좋을 부동산으로 신축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를 주로 언급했는데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 감소로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랍니다. 아파트 공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지만 사실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역세권, 편의시설, 학교, 인프라 등 이 모든 게 밀집된 아파트 말이죠. 거기에 향후 발전 가능성과 부동산 가치 상승도 빼먹을 수 없겠죠. 이 모든 요소를 만족하는 아파트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를 모두 만족하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를 생각해보자면 저는 다시 한번 강남 상구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24년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7.2%나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산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필요 자산은 상이하겠지만 최소 몇 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는 모두가 입성하고 싶은 매물이라는 겁니다. 고가의 아파트는 빌딩과 달리 매수자가 많으며 시세 차익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심리는 고액자산가의 선호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딩 구매가 활성화되었던 21년에만 빌딩을 선호했지 나머지 년도는 모두 하나같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빌딩으로 가야 했을 자본의 일부가 아파트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투자 형태는 다릅니다. 그런데 빌딩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두가 비슷할 겁니다. 월세겠죠. 25년 기준으로 빌딩이 과거처럼 안정적인 월세를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2%대고 미국 금리는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등장한 0.5% 금리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말이 될 겁니다. 그만큼 과거를 바탕으로 빌딩 매수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산이 있지 않는 이상 임대 수익이 매달 들어와서 놀고 먹을 수 있는 건물주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빌딩을 구매할 계획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낙관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생각해도 되지만 서울 상가 경매 현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24년 기준 서울 상가 경매 낙찰은 22%에 불과했고 경기 지역은 487건 중 86건만 낙찰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경매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빌딩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다른 지역의 빌딩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는 10억대 빌딩도 있으며 경기도 오산에는 9억짜리 물건도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건물주가 꿈이라면 집 대신 빌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아마 다들 비슷하게 말할 겁니다. 건물 수익이 되겠냐? 남일이라고 말을 막 하시네요. 욕설도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건물주와
건물주,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공실이 발생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빌딩 구매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빌딩 대신 아파트를 구매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언뜻 보면 아파트 애착론자처럼 보일 것 같아 변명을 하자면 저는 ETF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 아파트에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비율이 10%나 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50대에서 60대가 서울 아파트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물건을 주로 구매하는 건 30대라고 합니다. 또 이 매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건 또다시 강남입니다. 증여나 상속, 은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건데, 위에서 언급한 현상과 비교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의 매도 시기와 빌딩 대신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매수 심리가 일치한 것이 아닐까.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동산에는 뚜렷한 정답이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물주가 정말 꿈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로또를 구매하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